정부의 검찰 개혁안을 놓고 민주당 내부에서 찬반 의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안을 존중해야 된다 이렇게 목소리를 낸 분이죠. 더불어민주당 원내소통 수석부 대표를 맡고 있는 전용기 의원입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용기입니다. 어제 그 지도부 원내대책회의가 있었는데 예.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안을 존중해야 한다. 네. 당정이 합의한 개혁안을 개혁이 아니다 주장하는 것은 정부와 개혁 자체를 흔들 수 있다. 네. 이 메시지를 이렇게 낸 이유는 뭘까요? 실제로 수사 기소 분리라고 하는 대원칙에서 이재명 정부는 개혁의 틀을 완성했다라고 평가합니다. 예. 이재명 정부는 그렇게 무소불위에 검찰청을 폐지하게 된 거거든요. 그렇게 정부가 심사숙고해서 검찰 개혁을 마련을 했는데 일부에서는 이것은 반개혁이다. 이것은 개혁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정부가 이런 정부안을 만들 때는 당 입장도 반영하고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예. 청와대와 소통한 이후에 이렇게 안을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반개혁이라고 한다? 그것은 저는 대통령도 못 믿는 것이냐라고 예. 하는 질문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개혁 의지를 불신하는 거는 결국에는 정부를 흔드는 것이다라고 평가했기 때문에 예. 그렇게 메시지를 냈습니다. 근데 그 여당 법사위 예. 이제 언론에서 그냥 법사위 강경파 의원들 이렇게 이제 지칭을 하고 대표적인 게 이제 추미애 위원장하고 김영민 의원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김영민 의원 이거를 그 반개혁몰이라는 거 네. 자기는 동의할 수 없다 이러면서 이제 정부 수정을 해서 강한 불만을 좀 표시하고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실제로 한 방에 모든 걸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는 것이고 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빈대잡자고 초과상관을 다 태울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법과 제도, 수사기소 분리라고 하는 대원칙에서 검찰청 폐지하는 것도 엄청난 개혁의 성과이거든요. 그런데 그걸로 부족하다, 더 하지 않으면은 반개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희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가능성으로 우리가 제도를 설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검찰의 직접 수사 가능성을 차단한다고 하면서 예. 법사위에서 의견을 낸 게 육장 공소청 직원들에 대한 직죄 규정을 삭제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능성을 두고 예. 모든 것을 없애버려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부분들을 정부 운영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정부안을 존중해야 되는 것이고 예. 의총에서도 기술적인 수정이나 체계 자구는 충분히 원내 지도부와 소통을 해서 수정할 수 있게끔 했기 때문에 예. 정부 의견을 존중하는 선에서 수정은 조금 이루어지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판을 전체를 엎는 것은 예.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입장인 겁니다. 결국 여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청와대와 이제 정부의 국정 운영을 좀 뒷받침해야 되니까 맞습니다. 그 검찰을 완전히 없애는 게 아니라 그 피해자 보호하고 이 수사 기능이 원활하게 굴러가야 된다는 이 대통령과 네. 법무부 장관의 그 생각을 좀 뒷받침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런 건데요. 일단 예. 검찰은 없어졌습니다. 예. 수사와 명칭도 기소가 약간 분리됐죠. 명확하게 분리가 예. 됐으니까요. 그래서 공소청과 중수청인데 음. 이 부분이 결국에는 수사가 또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게끔 정부는 예.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은 정부를 뒷받침해서 이재명 정부가 성공한 개혁을 완수할 수 있게끔 뒷받침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대통령이 이제 X 메시지요. 최근에 개혁은 외과 시술적 조정이 유용하다. 죄송합니다. 빈대 잡다가 초과상관 태우면 안 된다. 네. 요 대통령의 말 자체는 현실을 반영하고 원론적으로 맞는 얘기다고 보시는 거죠. 의원님.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직권을 가지고 그러니까 검찰권을 가지고 그것을 남용했던 검찰을 정확하게 타겟팅해서 개혁을 해냈지 예. 않습니까? 그런데 이 수사 기반 전체를 도려내면은 굉장한 출혈이 따른 것이고 사회적 책임도 따르는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원포인트로 외과 시술적 교정을 예.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것이고 예. 그렇게 정부안이 나왔다고 봅니다. 정부안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고 민주당 안을 대폭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 저는 대개혁의 성공으로 평가해야 예. 된다고 봅니다. 그 결국 이제 대통령의 생각은 나도 야당 대표일 때와 대통령 때는 달라야 되고 예. 민주당도 야당일 때하고 여당일 때는 달라야 된다. 그 이제 생각이 반영이 돼 있는 건데 깔려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김어준 씨가 대통령이 객관 강박이 있다. 스스로 레드팀이 되는 성격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어떻게 들으셨어요? 대통령은 객관화
하셔야죠. 객관적으로 사실을 보고 예. 근거에 맞게끔 국정 운영을 해야 뒤탈이 없기 때문에 예. 오히려 객관화하는 것을 비판할 이유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국정 운영 굉장히 잘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불신을 조장하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저는 공감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법사위원들이 일부에서 계속 이거 재수정 요구하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의원총회에서도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수정 가능한 부분은 열어놨습니다. 예. 그래서 정체 판을 엎지 않는 수준에서 정부 개혁안을 존중하는 틀에서 수정은 아직까지 예. 열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소통하면서 예. 풀어나가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저 의원님 방금 전에 이거 김호준 씨가 제기했던 대통령 객관 강박설 요거 이제 동의할 수 없다 말씀을 주셨는데 네. 이거보다 어제 이제 김호준 씨 유튜브에서 더 좀 큰 얘기가 나왔어요. 아시겠지만 장인수 전 MBC 기자가 예. 김호준 씨 유튜브 나와서 이제 폭로를 한 건데 이른바 공소 취소 거래설. 예. 그 얘기는 이 대통령 최측근인 정부 고위 관계자가 고위 검사 다수에게 공소 취소를 해줘라 대통령 사건 이런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 주장이거든요. 결국 대통령하고 검찰 수뇌부하고 거래를 했다. 대통령 거 공소 취소해주면 네. 니들 보안 수사권 남겨줄게. 이런 식으로 이제 거래를 했다는 내용을 어제 전 장인수 MBC 장인수 기자가 김어준 씨 유튜브에서 폭로했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근거 없는 낭설로 대통령을 흔들어서는 안 됩니다. 예. 정권 자체를 흔들 수도 있는 그러한 이야기를 근거 없는 낭설로 시작해서는 더더욱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있고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공소 취소 건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서도 이미 그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이 될 것이기 때문에 예. 과거에 검찰권이 남용돼서 불법의 의혹이 있던 것들은 그런 식으로 사실을 밝혀내고 바로 네. 잡는 것이 저희는 바람직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 근거 없는 낭설에 시간을 허비할 생각은 없습니다. 아니 이제 어제 한준호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또 강하게 비판하는 글을 SNS 썼던데 찌라시 수준도 안 되는 음모론이다. 근거를 공개하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장인수 전 기자의 반응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정리해야 된다고 보세요, 이 사안? 이 부분은 굉장히 객관적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예. 문제 제기를 세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장인수 전 기자하고 그 방송을 한 김호준 씨한테도 실제로 문제 제기가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근거 없는 사실로 예. 대통령을 흔드는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정부 여당 의원으로서 굉장히 좀 불쾌하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아니 근데 이게 뭐 예를 들면 뭐 언론이나 유튜브를 뭐 편을 나눈 거 좀 웃기긴 한데 네. 만약 이런 내용들이 보수 유튜버나 네. 이른바 이제 보수 언론의 조중동 이런 데서 이제 보도가 됐으면은 뭐 사실 여부를 떠나서 뭐 그런가 보다 할 텐데 네. 이게 하필 김어준 씨 방송에 나와서 좀 전 MBC 장인수 기자 입에서 나온 얘기를 해서 왜 이게 김어준 씨 방송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 검찰 개혁의 강도와 예. 관련해서 실제로 민주당 내부에서는 더 세게 해야 된다, 예. 후보를 존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연장선으로 검찰 개혁을 더 강력하게 해야 되는 명분으로 쓴 것 같은데 예. 근거 없는 낭설을 이렇게 퍼뜨려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의원님. 예. 최근에 김호준 씨하고 김민석 총리의 충돌도 있었잖아요. 예. 그럼 김민석 총리가 아예 뭐 그거 괜찮아, 저 처벌 원하지 않아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되는 것 같긴 한데 계속 여당 내부에 여권 내부에 권력 투쟁 얘기 나오거든요. 그거 연장선상으로 보면 너무 무리인가요? 실제로 권력 투쟁의 연장선으로 보시는 시각이 많은 것은 예. 저는 인정하고 가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권력 투쟁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예. 이에 대해서는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일련의 흐름들이 김어준 씨를 비롯한 몇몇 사람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다 이렇게 보세요? 권위에 도전한다기보다는 예. 본인도 언론인의 입장으로서 예. 본인의 직무에 충실한다고 보는데 예. 그 또한 사실과 기반에 근거해서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음모론만 퍼뜨리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명확한 해명이 필요할 것이라고. 이거 혹시 당 차원에서도 이게 대통령이 이게 사실 당으로도 심각한 문제일 수 있으니까 당 차원에서도 예를 들면 뭐
문제를 제기하거나 항의를 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하시거나 이럴 생각이 있으십니까? 실제로 필요하다면 예.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당 차원에서. 네, 당 차원에서 문제가 있으면 지적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바로 잡아야 이런 네. 음모론들이 나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네. 이 사실 여부를 아마 당 차원에서 검토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공소 취소 관련되기 전 작업으로 공소 취소 전 작업으로 이제 국정조사 특검 얘기 나오잖아요. 예. 오늘 저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하실 예정이세요? 실제로 이건태 의원이 주도해서요. 예.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 국정조사 필요성에 대해서 당내 공감대는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나요? 해야 됩니다. 실제로 예. 굉장히 많은 의원님들께서 함께 발의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저도 함께 하겠다고 의사를 내비쳤거든요. 저는 이 국정조사 반드시 추진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에서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굉장한 검찰권이 동원됐고 예. 그 검찰권이 남용되어서 희대의 피해자 이재명이 탄생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수많은 재판을 받았고 수백 번에 달하는 압수수색까지 받았습니다. 이렇게 권력이 예.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굉장한 그 직권을 남용했다면 이것은 밝혀내야 되는 것이고 책임자는 반드시 처벌해야 되기 때문에 그 조사의 일환으로 국정조사가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4월이면은 지방선거판이잖아요. 예. 물론 뭐 지금 저 구도나 추세를 보면 여당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건 사실인데 예. 그런데 이제 선거 앞에 두고는 어떤 변수도 만들고 싶지 않은 게 이제 당의 입장인데 의원님. 그것은 당연합니다. 그렇잖아요.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래서 들은 충분히 공감하고요. 예. 국정조사 요구서가 발의됐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착수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앞으로 남은 절차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당의 인원도 확정해야 되고 야당의 인원도 확정해야 되고 예. 본회의에서 그 요구서 채택도 해야 되고 절차들이 많이 남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시기 조절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방선거 전에 모든 걸 끝내야 된다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당에서도 선거 이제 여론이라든지 추세 좀 추이들 이렇게 지켜보면서 예. 어느 정도 속도 조절은 좀 할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5월, 4, 5월 정도 되면은요. 실제로 국회 활동보다 예. 먼저 선거 전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시간은 물리적인 상황 때문에 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의원님, 네. 조국혁신당과의 선거 연대요. 네. 이번에 안 되는 거죠? 민주당은 모든 지역에 공천을 하는 것으로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선거 연대로서 조정하는 것은 아직까지 검토된 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조국 대표가 예를 들면 뭐 군산이나 예를 들면 어디야 저기 평택 네. 나간다. 거기에 무공천. 그 얘기 이제 조국혁신당 쪽으로 좀 나왔었잖아요. 예. 그것도 없는 거죠. 그 없는 것으로 지금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미 당 지도부가 우리는 모든 지역에 공천을 한다라고 예. 이야기를 했고 조국 대표도 본인이 이준석 모델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삼자구도. 그러면 삼자 구도에서 돌파하고 오는 것이 예. 본인의 리더십을 증명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조국 대표가 그 얘기했잖아요. 얼마 전에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나와 우리 저열한 공격이 또 벌어지면 연대도 어려울 것이다. 네. 이 말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실제로 정치적인 공방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예.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비열하고 저열하다라고 하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그런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공격을 조국 대표에 대해서 할 이유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 연대 유무와 관련 없이 예. 저는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민주당은 공천한다. 원칙적으로 전 지역구에.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정통합 있잖아요, 예. 의원님. 이거 대구 경북, 네. 대전 충남 이거 정리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실제로 국민의힘 대구 경북 의원님들은 예. 이제 와서 민주당한테 해내라라고 많이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저희의 원칙은 기본적으로 대전 충남도 같이 해야 된다. 예. 이번 기회에 함께 이루어내야 되기 때문에 민주당에게 공을 돌리지 마시고 장동혁 대표를 먼저 설득하시라라고 예.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전 충남 관련해서요? 그렇습니다. 예. 대구 경북이 정리가 된다면 대전 충남을 장동혁 대표가 정리를 해줘야 추진이 가능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함께 간다고 하는 원칙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의힘 대구 경북 의원님들께서는 당 지도부를 먼저 설득하는 것이 빠를 것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그런데요. 광주 전남 다 찬성해서 먼저 했잖아요. 예. 근데 어쨌든 대전 충남은 좀 이견이 좀 있는데 대구 경북은 어찌 됐건 지금은 네. 하겠다고 정리가 됐잖아요. 네. 그러면 하겠다고 한 대구 경북부터 먼저 해주고 네. 그다음에 또 대전 충남 이견 조정해가지고 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꼭 같이 엮어야 되는 거예요?
저희는 함께 가야 된다고 봅니다. 왜요? 실제로 5극 3특 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지방 분권을 명확하게 이루려면 대전 충남도 필수적인데 예. 대전 충남을 볼모로 사실 여러 활동들을 해왔어요. 국민의힘에서. 그래서 TK도 안 될 뻔했고 광주 전도 안 될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뭐 극적으로 TK는 하겠다라고 선언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대전 충남을 볼모로 잡고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기 때문에 함께 해야 된다고 원칙을 세운 이상 예.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하는 게 제일 좋긴 한데 지금 광주 전남도 안 돼 있으면 야 대전 때문에 대구도 안 되고 광주도 안 되잖아. 빨리 합의. 요게 말씀을 제가 이해하겠는데 광주는 먼저 해줬잖아요. 그럼 대구도 또 해주고 해준 게 아니죠. 처음에는 필리버스터를 걸었는데 본인들 급해지니까 필리버스터를 푼 겁니다. 예, 뭐 어찌 됐건 예. 아직까지 볼모로 잡고 통과는 있는 됐잖아요. 거예요. 광주는. 대전 충남이다 보니 예. 저희가 그 전에 대원칙을 세워놔서 이것을 손보기에는 어려우니 장동혁 대표를 설득해서 오시면 저희는 지금이라도 당장 통합법을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어쨌든 대구도 그렇고 대전도 그렇고 무산되면 책임은 국민의힘에 있는 그 겁니다. 말씀이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요것만 하나 질문 드리죠. 마지막으로. 개항은 어떻게 정리되는 거예요? 송영길 대표는 예. 곧장 자기는 개항을 지키겠다. 그러나 당 지도부의 결단을 기다리겠다라고 예. 한 겁니다. 과거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지키기 위해서 실제로 자리를 비켜줬던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윤석열 검찰 정권의 서슬퍼런 칼날을 결국에는 이겨내고 대통령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저는 송영길 대표의 그 판단이 옳았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온 이상 예. 송영길 대표에게 비켜라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 지도부가 삼고초로라도 해서 예. 인천 지역을 정리해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말씀 들어보면 송영길 대표 전 대표 개항 그러면 김남준 대표는 연수 이렇게 정리한다는 거예요? 아니요, 꼭 그렇게 정리된 건 아닌데요. 송영길 대표가 본인은 개항을 벗어나지는 않겠지만 예. 당 지도부의 결단을 따르겠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아.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단을 존중한다라고 하는 송 대표가 있다면 예. 그것을 믿고 예. 당 지도부가 삼고초로라도 해서 예. 이 개항과 연수 공천을 정리해야 될 것이라는 그러면 입장입니다. 송 전 대표에게 연수 가세요라고 하게 되면 최대한 예우를 갖춰서 명분을 살려주면서 그렇게 판을 좀 만들어 정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당 지도부가 읍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용기의 민주당 원내소통 수석 부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